안녕하세요. 박사훈TV 9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은 끝났지만 공모주 펀드를 봐야 할 두 가지 이유. 박사훈TV는 투자 관리용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직접 증권사를 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휴대폰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캠페인을 했는데요. 그 캠페인의 목적은 기존 고객들의 증권사 앱을 활성화하고자 했고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을 그룹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목적으로 유튜브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행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실행의 포인트,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요. 네 번째, ETF나 펀드, 해외, 국내 주식들, 그리고 연금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새로 계좌를 개설해서 입금을 하셨던 분, 총 34분이 계신데요. 인원별로 각자 금액이 다양하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경험 삼아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함께 참여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경쟁률은 1546.53대 1로 끝났습니다. 1500대 1이 1이 넘었던 거죠. 1억 정도의 예수금을 넣어서 실제로 8,000주 정도를 청약했던 증거금 9,600만 원 정도 넣었던 분이 실제로 5주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1,000만 원 정도의 증거금으로 공모주 청약을 했었던 분은 청약 주수는 833주지만 실제로 1546대 1이 넘어가는 경쟁률로 봤을 때는 한 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약에 59조가 몰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백억씩 1,000억이 넘는 현찰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돈이 돈을 버는 그런 공모주 청약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금융위원장과 증권협회, 증권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공모주 소액 청약자들을 우대하자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두 경제지, 한국경제와 매일경제에서 서로 약간은 다른 온도의 입장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네요. 네, 공모주 청약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8화에서 밝혔던 순서대로 이번은 공모주 청약에서 공모주 펀드로 이어지는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달 전에 제가 많은 분들께 가입시켜 드렸던 공모주 펀드의 지난 2개월 동안의 수익률과 실제로 2달 전에 SK바이오팜을 1억을 청약해도 12주밖에 못 받았던 그 상황에서의 실제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수익률을 제가 비교를 해보겠고요. 정기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목표로 안정적인 공모주 펀드를 운영하는 전략, 그리고 16.5%의 절세를 받으면서도 공모주 투자하면서 연금으로 불려갈 수 있는 공격적인 공모주 펀드 전략,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를 15,000주를 확보한 공모주 펀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산을 키워나가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말 SK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제가 권유했었던 공모주 펀드가 있었는데요. 이 펀드는 지금 현재 71일 되는 현재 수익률이 1.37% 정도가 됩니다. 수익률이 낮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1.37%는 실제로 낮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5%에서 7% 정도를 목표로 해서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실제로 SK바이오팜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1억을 넣어도 증거금 1억 기준으로 12주를 배정을 받는데, 실제로 12주에 대한 주가
49,000원으로 공모가로 배정받았었던 주가가 현재는 18만 1,500원, 즉 12주에 대한 평가 금액이 217만 원인데 처음에 주식 배정받았던 금액에 비하면 159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낸 겁니다. 자, 수익률 보면은 270%니까 굉장히 높을 순 있겠지만 1억 원 대비, 즉 갖고 있는 현금 대비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은 1.59% 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71일 동안 공모주 펀드, 안정적으로 채권 위주로 운용되는 그 펀드의 1.37%의 수익률이 2달 동안의 수익률이 결코 작은 수준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예고대로 저는 공모주 펀드의 운영사별로 직접 전화로 인터뷰를 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릴 펀드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간중간 8월 말부터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을 앞두고 이미 공모주 펀드가 소프트 클로징,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밑에 보이는 것처럼 판매 완료가 돼버렸네요. 카카오 게임즈 청약하느니 펀드로 몰려든 자금에 문 닫는 공모주 펀드가 많아졌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9월 3일 새벽 2시 30분에 기사기도 한데요. 저는 그래서 트랙 첫 번째 트랙으로 목표로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목표를 기대 수익을 목표로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채권 혼합형 펀드를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KTB 공모주 10이라는 펀드가 두 개 펀드 중에서는 양호한 성과, 제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두 개의 펀드에서는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펀드는 과거 1년 동안 5.42%의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지만 이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또한 어떠한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대목이겠습니다. KTB 공모주 12 펀드에는 최근에 좀 핫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바이오 기업 매드팩토가 있었는데 이 주식을 현재는 차익 실현해서 비중은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를 2270주를 확보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처럼 공모주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는 기관의 자격으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공모주를 배정을 받습니다. 이 펀드는 2270주를 확보해서 전체 펀드 자산 대비 0.2% 정도 카카오 게임즈가 9월 10일 날 상장이 되면 상장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부분적이지만 수익의 개선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KTB 공모주 10펀드는 주식 비중은 2.6%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나머지 87% 정도가 채권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보유한 채권은 만기는 짧고 신용등급은 우량한 회사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에 대한 위험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트랙입니다. 16.5% 정도 절세를 받으면서, 즉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서 절세, 즉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노후 준비하면서도 공모주 투자할 수 있는 좀 공격적인 방식의 공모주 펀드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다른 회사 거 판매되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규모가 작은 펀드는 제외를 했습니다. 전체 순자산이 11억밖에 안 되는 펀드는 큰 의미가 없겠다라고 보고 운용 능력이나 마케팅 능력이나 또한 펀드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펀드,
저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그 펀드, 이제 0에서부터 약간 제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펀드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떠한 의미인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권하는 펀드는 카카오 게임즈를 기관의 자격으로 15,000주를 이미 배정을 받아놨습니다. 470억 정도 되는 펀드 자산에서 배정 금액은 3억 6천 정도로 약 15,000주 정도를 배정을 받아서 펀드 내 카카오 게임즈의 비중은 0.77%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연금 계좌에서 매수가 가능한 펀드로서 9월 10일 날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기 전에 이 펀드를 통해서 연금 계좌에서 매수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펀드는 지난달에 제가 채권 혼합형으로 공모주 펀드를 가입해 드렸던 에셋원 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운용사는 공모주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운용사고요. 펀드에 대한 성과나 운용 능력이 충분히 검증이 된 회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펀드는 설정된 지가 보름이 안 됩니다. 8월 20날 설정이 돼서 아직까지 기준가가 1000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1,500원에 들어갈 때 나는 1,000원에서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이 펀드는 연금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매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로 최대 16.5%까지 세금을 돌려주는 계좌인데요. 내 노후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탄력적인 저축이 됐으면 좋겠고, 아래쪽에 보시면 환매 수수료는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또는 한 달 안에라도 환매하게 될 때 환매 수수료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연금저축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연금 계좌 안에서 운용은 돼야 됩니다. 즉 55세까지 유지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동안 나눠서 받을 내 노후자금을 16.5%까지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연금저축 계좌로, 또한 에셋원 공모주라는 채권 혼합형의 공모주 펀드로 수익을 겸해서 연금저축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환매해서 다른 연금 펀드로 관리되고 운용하는 자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모주 펀드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까지 바라보고 들어가는 펀드니까 적절한 시기에 환매해서 이후에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함께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돈으로 적절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자리가 22번 계좌로 끝나는 거가 연금 계좌인데요. 그 연금 계좌를 바탕으로 해서 이 공모주 펀드를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 계좌가 없는 분들은 22번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고요. 저를 통해서 연금을 가입했던 분들 중에 중간중간 수익 난 금액들을 환매해서 예수금으로 현금으로 대기하고 있던 분들이 계셨는데 22번 계좌에 남아있는 예수금, 즉 기존 고객들께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금들을 저는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트랙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공모주 펀드로 연금 계좌에서 매수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키워드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룹화해서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링크에다가 공모주 하이일드라고 7글자를 남겨주시면 관련된 펀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가입과 관련된 상담을 카톡 채널을 통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